네, 중국 시사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5월 7일이죠. 중국 주석 시진핑이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그러니까 5월 9일인데 이걸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은 뭐라고 느껴야 되냐면, 중국이랑 러시아 그 양국의 외교 관계가 비교적 긴밀해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9일은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 우승한 그 러시아가 그 우승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기념일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 보시면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이 지금 관세 문제로 미국하고 계속 대립 중이죠. 그래서 미국은 국내 내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고 금리를 인하했다. 이 말은 뭐냐면 경기 부양책이에요. 돈을 시중에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물가로 이제 보전을 해주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거를 시동을 걸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거는 이제 국방 관련된 거고 전파 교란기를 개발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전자를 막 쏴가지고 그러니까 유령 함정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뭔가 함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적국의 미사일이 왔을 때 진짜 자기네 배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고 그 유령의 배를 침몰시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나 레이더에 잡히게 만들어서 그걸로 적군의 미사일이 와서 오히려 자국 이제 그 함정이 침몰되지 않게 하는 뭐 이런 기술을 지금 개발 중이다 뭐 이런 건데 국방 관련된 건데 이것도 한번 특이해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였죠.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한 그 뉴스에 대한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좀 볼만한 것 같아서 헤드라인을 좀 따와봤습니다. 네, 엄밀히 얘기하면 헤드라인보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좀 따왔어요. 헤드라인은 너무 함축적이어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요 그냥 문장을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문장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보시면 5월 7일 下午 라고 되어 있죠. 5월 7일 몇 월 며칠일까요? 5월 7일이죠. 원래 말로 할 때는 날일을 하오라는 말을 쓰죠. 지위에 지하오 할 때 하오인데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날 일자를 써요. 그래서 5월 7일 지금 신문이니까요. 5월 7일 시아오니까 오후가 되겠죠. 5월 7일 오후에 国家主席习近平从타다죠.专机 리카이 베이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国家主席라고 하면 국가 주석이에요. 국가 주석.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주석이라고 하죠. 그게 주시예요. 국가 주석이 시진핑이죠. 시진핑. 우리가 아는 그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뭐 했냐면 탑승하다 할 때 승자네요. 타다예요. 뭘 탔냐면 쭈안지를 타. 쭈안지. 전용 비행기의 약자죠. 전용할 때 전자고 비행기 페이지 예지예요. 전용기를 타고 어떻게 했냐? 리카이는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났냐면 베이징,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죠. 그래서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应俄罗斯总统普京邀请赴莫斯科对俄罗斯进行国事访问. 잉 뭐냐면 응대하다, 대답하다 할 때 그 응자고 응하다는 거죠. 어디에 응하냐면 누구누구의 야오칭 요청이죠. 그러니까 방문 요청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문 요청이냐면俄罗斯는 뭐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總統은 뭐냐면 대통령이에요.總統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푸징은 이거 고유명사죠. 푸틴이죠. 푸틴. 우리가 아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푸징이라고 해요. 중국어로.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俄罗斯 总统 푸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요청에 응하여 대답해서 뭐라고 하냐면 후는 가다예요. 취하고 같은 말이죠. 가다, 취랑 같은 말이에요. 어디에 가냐면 모스크는 모스크바 러시아 수도죠. 모스크바에 가서
对俄罗斯进行国事访问이죠. 뭐뭐에 대해서죠. 뭐에 대해서俄罗斯 러시아에 대한 进行 국사 방문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빈 방문이죠. 국사 나란 일로 방문을 한 거를 진행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국빈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국빈 방문을 했어요라는 말입니다. 네, 시사 이슈 두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급 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말이죠.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은행에다가 너네 요만큼은 꼭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규정된 돈이에요. 예를 들면 은행이 돈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대출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고객이 와서 내 돈 다시 내놔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은행이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는 그러니까 돈을 맡긴 저축한 사람한테 지급할 거를 준비해 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 고객이 내 돈을 찾아갈지 모르니까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돈의 비율인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급 준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은행이 돈을 더 많이 품고 있어야 되니까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돈은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대출을 좀 하려고 해도 은행이 돈을 안 내놓는 경우는 시중에 돈이 적어지니까, 그럼 시중에 돈이 적어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렸어요. 대출 이자를 매달 내야 되겠죠.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을 빌렸을 때 한 10만 원을 낸다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면 기존에 10만 원 내던 거를 이제 5만 원만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1억을 더 대출받아도 되겠네 하면서 더 대출을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받아가겠죠.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또 많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둘 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거는 은행이 돈을 적게 갖고 있겠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돈을 좀 싸게 빌려주겠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결국 결론은 이 두 개 다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정책을 벌이고 있어서 경제에 지금 위기가 왔다고 진단을 했고, 그 문제는 또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경기를 좀 좋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럼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인민은행, 중앙은행의 공식 명칭이 중국인민은행이고, 행장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 좀 내릴 거다. 지급준비율 내리고, 시장에 그래서 1조 위안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1조를 시중에 푼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공급해주니까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죠. 정책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정책 금리를 내리면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싼 가격으로 대출을 많이 해줄 테니 돈을 많이 빌려가라 이런 말이야. 돈을 많이 빌려가서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서 어떻게 되냐면 투자와 소비를 확대한다. 이게 이제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결정적 한 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소비 수요가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1억을 아까 얘기했죠. 1억을 했을 때 뭐 10만 원인데 5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돈 좀 많이 빌려서 집을 하나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이제 올라가겠죠. 수요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소비를 촉진해서 기존에 있던 부동산 재고, 악성 재고를 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 쪽이긴 한데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또 사실 이제는 이 정도는 좀 상식일 것 같아서 이런 내용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고요. 중국이 국방 방면에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유령 함대를 유령 함대로 이제 유도해서 미사일을, 적국의 미사일을 잡는 그런 교란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내용 되게 많은데 한마디로 뭐냐면 AI 등 신기술을 계속 접목을 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방력을 좀 강화하고 있다. 요지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연구진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요걸 한번 해보니까 레이더에 4가지가 잡히더래요. 4가지. 그러면 군함이 이제 8대가 가고 있는데 레이더에는 군함 8대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국에서는 이 레이더를 보고 여기 8척의 군함이 있구나. 그럼 8개를 막 조준해서 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중에서 실제는 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군함을 출동을 시키면서 요 전자기를 막 쏘면 적국에서 봤을 때 얘네 하나밖에 사실 군함이 출동한 게 아닌데 이제 따로 이제 위장해서 추가로 몇 개가 더 따로 이제 있는 걸로 보이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국에서 막 이제 총을 쏘겠죠. 아무리 쏘아도 실제로는 만약 얘가 진짜고 나머지가 가짜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8분의 1 정도의 공격밖에 받지 않겠죠. 나머진 가짜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군함을 몰 수 있다.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 7개를 만들어내서 실제 하나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 이런 얘기가 있고, 물론 아직도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 전문가들이 요거에 대해서 요거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비판을 좀 하는 것도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아직 시뮬레이션 뿐이지 실제로 과연 이거 현실에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비판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시 기술 개발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 상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정보를 우리가 좀 갖고 대비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